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itomato.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1시간입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박동기 전문가님, 또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또 시작하기 전에 주의 말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주의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광무 전문가님 SNS 사칭 계정이 아직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오늘까지도 또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SNS를 통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잡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죠, 전문가님. 네, 일단 아무래도 또 카카오 관련된 사칭은 좀 조사가 좀 바로 되는데 네. 인스타 관련된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투자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로를 찾겠지만은 좀 너무 좀 손쉽게 접근하는 투자처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방송을 통해서 제 사칭 계정뿐만 아니라 이토마토 전문가분들의 사칭 계정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네. 절대적으로 이토마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하시는 게 올바른 길이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토마토 전문가님들은 토마토 투자 클럽을 통해서만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의 파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일찍 왔소 하시면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또 투게더님도 반갑고요. 베네치아님 반갑습니다. 또 종목 올려주고 계시네요. 슬로우 라이프님 앵커님 때문에 올림픽 안 보고 야인시대 시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해주셨는데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뭐 올림픽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 있었고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내일도 우리 올림픽 선수들도 금메달 따기를 응원하면서 또 야인시대를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응원의 기운 계속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땅하늘님도 반갑고요. 장기투자님, 오렌지님 이름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증권통에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위지익 스튜디오 살펴볼까요? 매수가가 17,000원이고 비중은 20% 가지고 있습니다. 위지익 스튜디오가 오늘은 18,0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잘 올라오는 흐름이었고 이번 주에는 잠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단 시청합니다 하시면서 비중을 더 실어볼까요? 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거든요. 어떨까요? 박동기 전문가님. 지금 한 20% 정도를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데, 자, 지금 이 자리에서 비중을 더 실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조금 일단은 한번 기다려보자. 일단 그런 지금 생각이에요. 위지익 스튜디오가 뭐 차트에서 뭐 보시는 것처럼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죠. 지금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뭐 꼭 단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올해 들어서 거의, 작년에 평균 가격이, 4,000원대,
4,000원대, 4,000원, 4,500원 뭐 이 가격대인데 지금 현재 지금 뭐 2만 원 선까지 왔죠. 19,000원, 2만 원 선이면은 거의 뭐 4배에서 5배 가까이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위직 스튜디오가 그 최근에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로 지금 부각이 되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그 메타버스 관련되는 종목들 움직임과 거의 비슷하게 좀 움직인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근데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되는 종목들 대부분의 조금 이제 주춤한 그런 흐름이죠. 신규 상장 종목 맥스트 이외에 이제 그 외에 뭐 알체라라든지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기타 종목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조정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위직 스튜디오를 들어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고 지금 오늘인가요? 장중에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컴투스에서 위직 스튜디오 인수를 지금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관련 기사를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오늘 장 마감 후에 나왔으면은 내일도 흐름이 괜찮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그 기사 흐름을 보니까 지금 오늘 나왔어요. 오늘 오전에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렇다면은 지금 차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흐름은 지금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지금 음봉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 부분이 그 컴투스에서 인수 추진한다는 그 내용 자체로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큰 호재성 재료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일단 한번 내일 흐름을 일단 조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비중을 지금 20%를 들고 여기에서 바로 추가 매수를 지금 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21선 지지가 되는지 또 어차피 지금 21선까지 뭐 주가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고 하더라도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또 뭐 중간중간에 눌림목도 나오고 또 이렇게 빠질 듯이 그 추세가 꺾일 듯이 조정을 받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도 이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조금 21선하고 바로 내일 캡 상승이 나오면은 물론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겠지만 바로 이렇게 여기서 올리면은 20%만 가지고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요 자리 현재 지금 매수 가격도 나름대로 지금 17,000원 선이면은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중도 한 종목에 이런 종목들 좀 고점에 올라갈수록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애매하다. 뭐 굳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없지만 비중이 이미 20% 있는 상태에서 그 추격 매수를 해서 비중 확대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 일단은 좀 관망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메타버스 관련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또 컴투스 인수에 대한 이슈는 내일 이제 어떻게 조금 더 소화를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비중을 더 늘리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 체크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박동기 전문가님 채팅창에 보니까 땅하늘님도 위직 스튜디오를 가지고 계시는데 매수가가 5,800원이래요. 네.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될까요 하시는데 정말 많이 수익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5,800원이면 보니까 지난해쯤에 들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매도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요? 지금 들고 있으면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신규로 매수나 추가 매수는 어렵지만 그 5,000원대 이렇게 지금 들어가서 지금도 들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은 네. 조금 더 수익을 즐겨서 기술적인 흐름상 그 고점에서 고점 징후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장대 양봉 거래량이 뭐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한 5배, 10배 터진다든지 뭐 그 또 장대 양봉이 이렇게 출현한다든지 네. 기술적으로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메타버스 쪽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조정받고 아마 또 갈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네. 어차피 제가 신규 매수는 조금 너무 올라가지고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점에서 사서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지금 자리는 보유하는 게 맞아요. 21선이 한 번만에 만약에 조정받더라도 21선이 한 번만에 안 꺾일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직 스튜디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DB 하이텍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스카이님이 올려주셨고요. 매수가는 62,20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DB 하이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 넘게 좀 하락을 하면서 61,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거의 7만 원 가나 싶더니 다시 한번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DB 하이텍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말과 연초 때까지 반도체 섹터들이 모두 다 강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올 상반기 때까지 반도체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쉬는 모습들은 두 가지 측면 예상되는데, 첫 번째는 이 주요 기업들에 대한 서버 투자가 좀 지연되면서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되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 역시나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술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숨고리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실적까지 지연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에 나올 실적까지도 모두 다 서프라이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최근에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2분기에 대한 서프라이즈 예상하고, 그리고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때에서도 성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반기 동안에 이 서버 투자에 대한 지연됐던 내용들이 좀 하반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반도체 내에서의 세대 교체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8인치 웨이퍼 수요가 상당히 클 겁니다. 올해 상반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하반기 그리고 또 내년까지 진행될수록 주요 기업들에 대한 파운드리 투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8인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추이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한동안 5만 원대에 대한 지지가 나왔을 때 싸다라는 표현까지 이야기를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 7만 원대까지 주가 회복이 좀 이루어졌었다가 이번 주 주중 동안에 사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부재했거든요. 이 때문에 주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또 그리고 기술주, IT 종목들이 동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DB 하이텍에 대한 조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온다라면은 신규 진입까지 혹은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62,200원대, 그러니까 지금 조정받는 구간에서의 가격대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10% 비중이라면은 오히려 6만 원대 전후로 해서 조정의 기회가 온다라면은 매수를 더 늘릴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B 하이텍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메모리 쪽 그리고 또 비메모리 쪽에서는 파운드리, 이와 같은 섹터들은 계속해서 회자되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종목들은 특정 기업들, 웬만한 기업들은 신고가 위치 한 번씩 다 경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DB 하이텍은 저는 강력 홀딩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뷰 자체를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 이어서 보자라고 좀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6만 원 전후로 내려온다면 오히려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DB 하이텍 최근에 주변 상황 때문에 힘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DB 하이텍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신고가까지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특히나 6만 원 선 이후 전후에서는 비중을 늘릴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믿음, 그리고 DB 하이텍과 함께 수익 계속해서 키워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이번에는 베네치아 님이 부탁합니다 라면서 윌링스 올려주셨네요. 매수가는 16,050원입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네요. 윌링스 호재가 있었죠. 최근에 진짜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라오기도 했고, 전기차 충전기 협력 본격화 소식도 오늘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많이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 7%, 8% 가까이 오르면서 17,000원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베네치아님께서는 이제 올라갈 때 최근에 들어가신 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더 수익을 크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자, 이런 종목들은 좀 중기 보유를 한번 해보자라고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인 또 친환경 관련되는 종목이고, 원래는 이제 이 종목이 태양광 종목이죠. 태양광 인버터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죠. 거기에다가 ESS 쪽에 들어가는 또 부품 만드는 회사. 거기에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 전기차 충전기, 이쪽 사업 진출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이번에 지금 주가가, 그래서 결국 이제 기존의 전기차, 태양광 관련되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좀 시장에서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쪽은 작년 말에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직전 3개월, 뭐 직후 한 1, 2개월 정도, 그때까지 피크였었고, 그 이후에 이제 최근 들어서 전기차가 급상승하는 반면에 태양광 쪽 관련되는 뭐 대표적인 뭐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태양광 섹터에 지금 속하는, 태양광 테마에 속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인기가 없는 이런 흐름이었다가 요번에 이렇게 지금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는 게 역시 지금 그 전기차 쪽 진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들어왔는데, 회사 내용을 보면은 회사가 막 이것저것 막 늘려놓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요번에 이제 전기차 쪽으로 진출을 했고, 기존에는 ESS라든지 원래는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이제 태양광 인버터 쪽이죠. 그래서 태양광 쪽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근데 이제 많이 좀 덜 알려져 있죠. 이 회사가 상장한 지가 한 2년 정도는 지난 것 같은데 2019년 7월인가요? 요 정도 지금 주봉 흐름상 보면은 지금 상장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미인주,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도 크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글쎄요, 요번에 이제 전기차 쪽 진출하면서 아마 조금 시장으로부터 조금 주목을 지금 받을 가능성도 조금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2만 원대 1차 목표 가격을 지금 16,000원 선에서 들어가셨으면은 2만 원 선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현재 결국은 전기차는 지금 단기 모멘텀이고, 물론 이제 중기적으로 큰 흐름상 봤을 때 회사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은 실적에 도움이 되려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되거든요. 이제 신규로 진출을 했을 경우에. 근데 이제 태양광 쪽, 결국은 태양광 쪽이 좀 이렇게 그 임팩트를 줘야 주가가 움직일 텐데,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2만 원 선까지 들어오면은 아마 여기서 좀 등락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2만 원 목표가로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이후에 2만 5천 원까지 다시 한번 보는 것은, 그 이후에 뭔가 태양광 쪽에서 어떤 액션, 태양광 섹터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강한 임팩트, 모멘텀이 나왔을 때 2만 5천 원 목표가로 잡고, 지금 자리에서는 2만 원 뭐 전후 정도 살짝 올라선다든지 2만 원, 2만 1천 원 또는 뭐 19,000원대 후반, 여기에 목표가로 잡고 보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재는 전기차 모멘텀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2만 원까지는 목표가 문제 없을 거다라는 전망 주셨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태양광 쪽에서 좀 강한 액션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상승 모멘텀, 태양광 쪽의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나온다면 2만 5천 원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의 흐름은 조금 더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조선의 파도님, 신한지주. 이번에도 100% 들어가셨습니다. 매수가는 39,000원입니다. 항상 조선의 파도님이 이렇게 좀 약간 집중 투자를 좀 하시는 편인데, 이번에는 신한지주입니다. 파월옹의 한마디를 기대하오라면서 이번 FOMC나든지 이쪽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신한지주 들어가셨습니다. 과감하게 들어가셨는데 어떨까요? 조선의 파도님이 항상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인가 봐요. 네, 맞아요. 일단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개선으로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주,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자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왔던 섹터인데, 종목에 대한 선택을 좀 장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100% 비중에서 뭐 자주 이렇게 좀 집중 투자를 하셨다라는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다라면은 조금은 변동성이 좀 있죠. 8월 의장의 FOMC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아마 예측하는 거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 입장을 들어보면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비춰다라면은 은행주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로 해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벤트 소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내일 장이 열렸을 때 대응을 좀 빠르게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아무래도 단기적인 관점을 자주 진행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 시초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상하는 FOMC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소개되었었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아주 조심스럽게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부터
서서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8월 달에 FOMC에 대한 부재가 있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9월 달에 대한 FOMC까지 조금 영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큰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의 이야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이야기들은 9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에서 느끼는 이 금융주에 대한 혜택은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국내로 와서 국내 뉴스에 좀 집중해서 보면은 어제 오늘 해서 이 금융당국 또 특히나 이제 국토부에서 좀 진행하는 내용들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이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 DSR 규제라든지 LTV 규제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쥐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각에 대한 입장 차이가 나올 수 있는데 대출에 대한 이 여유를 조금 이제 좀 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 수요가 여신 수요가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 급하게 대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은 금융주 먼 시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제로 금리에 가까운 국내 또 글로벌 시장 금리를 봤을 때 내년에 반드시 내후년에 반드시 금리 인상에 대한 계획을 가진다라는 플랜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을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단기적인 이슈로 접근하시기에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내일 만약에 시초가 갭이 뜬다라면은 상단에서는 45,000원 라인대. 그리고 갭 출현이 아니라 조정 출발한다라면은 오늘 종가 부근에서 좀 차익 신호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상승을 좀 크게 꺾는 모습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시초가에 대한 위치에 따라서 상단에 대한 일착적인 목표가를 오늘 종가를 하느냐 아니면 45,000원 위치를 하느냐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자주 이렇게 언급 나왔다라면은 단타로 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중요하겠다는 말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FOMC에 대한 경계감 지금 시장에도 좀 만연한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서 내일 시장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든지 좀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조금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체크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내일 시초가 잘 확인하시고 빠른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진 시스템요. 진 시스템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20%고요. 매수가는 17,950원. 알겠습니다. 진 시스템 17,95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손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구간이네요. 네네. 진 시스템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진 시스템 저번에 한번 좀 먹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물리고 있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네네. 어떻게 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한번 나에게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인데 이번에는 좀 손실을 보고 있네요. 대응 방법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동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동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자, 진 시스템을 20% 정도 들어가셨는데, 네. 만약에 손절합시다 하면 하실 수 있으세요? 손절 잘 하는 편이세요? 손해보고 못 판다. 어떨 때는 가감할 갈 때도 있는데, 네. 좀 전에 한번 먹었던 거라 가지고 또 기대가 조금 되기도 하고 네. 손해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하고 싶어가지고. 네. 이 종목이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라는 건 아시죠? 네네. 네, 아시죠? 그거 보고 이제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 늘어나니까, 예, 좀 다시 한번 오르지 않겠나 이제 그 생각으로 들어갔었을 텐데, 지금 뭐 확진자 수 뭐 1,700명, 1,800명 나와도 주가 안 움직이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실망스럽고 이제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 확진자 수가 1,000명 넘어갈 때 한번 움직였어요. 아마 이게 지금 차트상 보면 앞에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급등 나왔던 요 타이밍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1,000명 넘어갈 때 한번 움직이고 다음 움직이는 건 한 2,000명 이상 나오는 그런 거지.
뭐 여기서 뭐 점점 올라간다고 진단키트 관련되는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진단키트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냥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예, 진단키트 관련되는 종목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은, 진단키트 쪽은 이게, 결국은 지금 각국 정부에서 엄청난 노력으로 백신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는 뭐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집단 면역 생기고 뭐 어느 순간에는 이게 코로나가 이게 영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쉽게 잡히지는 않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대유행하는 시기는 지나고 뭐 우리가 감기 걸리듯이 이제 이런 형태의 흐름이 언젠가는 나오게 될 텐데, 이 진단 키트 쪽은요, 지금 만약에 코로나가 뭐 한 3개월 후, 6개월 후라도 끝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매출이 그냥 0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항상 있는 섹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젠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올리고 돈을 벌고 하더라도 주가도 물론 많이 올랐지만은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도 못 오르는 거예요. 항상 이 진단 키트 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불안감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밖에,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제일 진단 키트 큰 회사가 시젠하고 SD 바이오센스, 뭐 그거 외에도 이제 몇 개들이 있습니다만은 국가에다가 수출을 하고 하는 회사는 사실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아주 이제 덩치 크게 대규모 수출을 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도 주가가 힘을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중소 진단키트 회사들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 떨어지면은 금방 편하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완전히 주가가 빠져 있을 때 기술적 반등 들어온다든지, 작년에 워낙에 시젠 같은 경우, 시젠이라든지 뭐 몇 개 지금 종목들 워낙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기술적 조정 한 6개월, 1년 기술적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는, 이거는 조금 이렇게,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잊어버리는 게 제가 볼 때는 좋긴 한데, 아마도 한 번 정도는 매수가 전후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조금 더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자. 그 대신에 17,000원 또는 18,000원 매수가 정도, 요 전후 정도 오면은, 뭐 17,000원까지 올라왔는데, 18,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조금 한 뭐 3%만 먹고 나오지, 5%만 먹고 나오지,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게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100%, 뭐 주식은 100% 없지만, 장담을 좀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데,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15,000원까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어쨌건 조금만 더 한번 보유를 해보고, 한 1주에서 2주 정도 최대로 이제 그 정도 수준 보유해보고, 그때 안 되면은 그냥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낮더라도 포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종목 가지고 하는 게. 예, 제 의견은 거기까지입니다. 일단은 보유하되, 조금은 보유하되, 너무 길게 장기간 보유하지는 말자. 네. 시청자님, 진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좀 어려운 싶습니다. 결정을. 네. 참고하시겠어요? 조금 더 일단은 욕심은 조금 버리고 기술적 반등 네. 나왔을 때 본전에서 나오는 전략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정말 힘내시길 감사합니다. 바라고요. 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감사합니다. 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진 시스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채팅창 잠깐 인사 나눌게요. 쫄보님 오셨네요. 미소님도 반갑고요. 정직한님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야인시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미영님도 반갑습니다. 종목 상담인가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는데 네, 저희 9시부터 10시까지 종목 진단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 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또 채팅창 계속 보고 있는데 휴가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휴가 가서는 좀 푹 쉬고 오시고 갔다 와서 또 힘내서 우리 시장에서 대응 잘 해보도록 하죠. 또 휴가 가셔도 9시부터 10시까지 야인시대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27 루킹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원익큐브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4,275원, 비중은 40% 들어가셨습니다. 차트가 예뻐서 들어갔습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라면서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이제 원익큐브가 6월 달쯤에 뭐 윤석열 관련주 이래서 한번 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조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가 예쁘다라고 하셨는데 이광모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차트 예쁜가요? 일단 주가의 움직임은 이제 과거에 윤석열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종목의 본래 가치에 대한 사업이 좀 주목받으면서 올라온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벤트에 대한 이슈가 소멸된다라면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다만 이제 기업에 대한 성장성으로 접근하는 위치는 아니다. 그러면 이슈에 관련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일주일 동안의 주가를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시게 되면은 차익성 매물들이 좀 상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낙폭화되었던 업종이라든지 좀 이 브레이크를 잡는 종목들 안에서 순환매가 나오는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원익큐브도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지난 6월 달에 움직임이 나고 난 다음에 대략 한 2달여 동안에 하락을 했고요. 이제 다시 한번 되돌림 현상, 21선에 걸쳐서 올라오는 형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 흐름은 이렇게 차트적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되는 변곡점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 종목이 과거에 움직였던 자리 자체가 윤석열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왔고 제가 또 이 원익큐브에서 윤석열 관련된 뉴스를 또 살펴보니 회사의 내부적으로 했을 때는 윤석열 관련된 연결 사실이 없다, 사실 무근으로 좀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윤석열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기피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왔을 때도 그 탄력이 대장주 역할을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사실 무근에 대한 이슈가 나오더라도 윤석열 관련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슈가 된다라면은 그래도 움직이는 경향들의 종목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예상하고 차트적인 접근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움직임이 본다라면은 지금 분봉 상태로 봤을 때 30분봉 상태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이 거래가 크게 유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이런 이제 이 물량의 회전에 대한 탄력은 좀 있겠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탄력을 유지하고 좀 단기적으로 좀 분출한다라면은 4,200원 라인대 뭐 깊게 본다라면은 4,150원 라인대까지 가격 지지가 좀 나오면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4,200원이 지지된다라면은 단기 탄력이 다시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차트적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저는 뭐 높게 본다고 했을 때 4,700원. 1차적으로는 4,700원 정도 좀 보시고 윤석열 관련된 테마가 되는지, 테마가 된다라면은 대장주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선별해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잡는다라면은 4,200원 잡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익큐브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네이버 TV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빨간 양초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현대백화점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89,800원 그리고 12% 비중으로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차트상으로도 계속 지금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오고 있는데 빨간 양초님께서도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 지금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거든요. 어떡할까요? 손절하면 안 되죠. 예. 지금 이런 종목들을 고점에서 사서 이제 다 빠지고 나면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던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백화점, 여행, 항공 이런 종목들 이제는 지금 이제 사 들어가야 되는 때죠. 조금 그러니까 어디가 저점인지를 모르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뭐 그 1,000명대 후반 뭐 2,000명 가까이 지금 들락거리고 있지만 이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반영이 됐을 것으로 보여져요. 소비 관련주나 뭐 항공 쪽이나 뭐 이런 종목들. 지금은 이제 가끔씩 항공,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부터 해서 뭐죠, 뭐 카지노 관련주, 뭐 이런 그 하나투어 같은 여행 관련주, 또 백화점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거래량이 지금 다 줄었어요. 자,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은 이게 지금 뭐 이제 거래량도 거의 뭐 다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들고 있으면은 내일 들고 있으면은 뭐 1%뭐 빠지든가 1% 오르든가 그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이거는 저점을 딛고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여져요. 팔더라도 어디서 팔아야 되냐면은 매수가 비슷한 자리, 그러니까 121선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8만 원대 후반이네요. 그죠? 예, 121선하고 61선까지.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여기서 또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달 또 더 늘어질 수도 있죠. 계속 뭐 1,500명에서 2,000명 사이 확진자 수가 지속이 앞으로 한 달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지루하게 이렇게 더 늘어질 수도 있죠. 이거 감안하셔야죠. 감안하고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매수 쪽으로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자리이지 이걸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이거 팔고 어디로 가실 건데요? 메타버스 가실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빠질 때 쫓아가서 매도하는 종목 아니다. 대형주 들어가서 삼성전자 들어가서 10% 수익 내려 그러면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10% 손실 내면은 보니까 현대백화점 팔고 뭐 조그만한 그 중소형주 들어가는 스타일은 지금 아니신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 하면은 다른 또 우량주 쪽 들어가실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은 두 자릿수에서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될 자리다. 조금 더 오히려 여력이 되면은 지금 비중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 보니까 한 12% 정도 수준이면은 오히려 조금씩 더 들어가셔도 분할해서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적어도 손절하는 자리는 아니다 보여집니다. 지금 빠지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이것을 기회로 만들어 보자. 언젠가는 그때 모아두길 잘했다 하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 12% 조금씩 더 모아가면서 비중 조금 늘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증권통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민규야 사랑해 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유엔젤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가 5,1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작년에 매수를 해서 오랜 기다림 끝에 수익 전환했는데 또 한순간에 급락을 해서 대응을 못했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야 하셨어요. 유엔젤이 6,000원까지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4,500원으로 내려왔는데 참 아깝다 싶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수익 전환할 수 있을까요? 자주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일단 특정 산업에 대한 동향을 좀 보시면서 선택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종목 선택이 좀 아쉬워요. 일단 향후에 이제 디지털 뉴딜에 대한 정책 수혜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봤을 때 가장 또 기대가 되는 산업 분야 중에 하나가 뭐 AI도 있을 테고 드론도 있을 테고 저는 또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뭐 AI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앞으로 서버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진다라면은 결국엔 또 클라우드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 정책 관련된 섹터로 주목을 하셨다라면은 종목 선택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클라우드 쪽으로 좀 시장 꾸준한 산업을 보셔야 되는 거니까 이슈를 타는 것이 아니라 KINX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는 좀 부진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한 우상향 종목입니다. 이게 KINX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고요. 더존비전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주가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주가 위치는 좀 부진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 우상향 산업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인터넷 기업들 지금 선택까지 유엔젤도 사실 그런 형태의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디지털 통신에 대한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 본다면은 뭐 이루온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최근에 크게 급등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차선으로 종목을 선택한다라면 저는 가비아 종목 그리고 혹은 KINX 다시 보는 전략 이런 위치를 선택하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젤에 대한 기대치는 사실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목은 가급적이면은 저는 주가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따금씩 튀어오르는 그런 모멘텀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산업적으로 했을 때 꾸준하게 안정적인 고정적인 매출이 아니라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산업에 대한 선택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유엔젤은 저는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셨다가 최근에 6,000원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단기간에 빠지는 모습에 대응 못 하셨다고 하는데 대응 못 하신 게 맞아요. 예, 좀 이제 미스였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올라온다라면은 이 종목이 항상 윗꼬리가 잘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올해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였을 때 5,200원 정도 위치 오면은 꼭 윗꼬리 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6,000원대까지 올라왔던 그런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5,200원만 와도 정리 목적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리하기 다시 한번 또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기다리시되 올라온다고 했을 때 5,200원 선에서는 정리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싶다. 그럼 이 섹터 말고 다른 쪽으로 보시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이고요. 뭐 반등 기다리신다면은 5,200원에서 정리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대응 부분에서도 또 선택의 부분에서도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청자분께서도 그러실 것 같은데 뭐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감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트상으로도 꾸준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죠. 계속해서 좀 윗꼬리도 달리고 있고 출렁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본전 근처까지 올라오면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차분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한국정보인증 살펴보겠습니다. 주미영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9,080원이고 비중은 10% 가지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내려갑니다. 이제는 이별하고 싶어요 라면서 물타기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라는 종목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는데 그럴 것 같아요.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물타기는 안 되죠. 예,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의외로 중소형 종목이면서 진단이 꽤 자주 올라오는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정보인증 하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공인인증서, 뭐 넘버원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공인인증서 만드는 회사 이렇게 기억이 되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또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그런 얘기들 나올 때 반짝 올랐다가 금방 올랐다가 금방 빠지는, 이제 항상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들이 그냥 붙었다가 그 다음날 단타 치고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랬죠. 이런 종목들이. 들어갈 때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는 수익을 낼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랬어요. 이제 과거에 이제 차트를 보면 항상 이제 제가 이런 거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죠? 이렇게 잠깐 올랐다가 금방 다 원위치 돼버려요. 예. 이게 이제 개인들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금방 올랐다가 또 빠져요. 이걸 지금 물타기를 하는 거를 지금 기다린다고요? 이게 물론 또 이러고 있다가 또 어느 순간에 이제 지쳐가지고 아예 이제 막 쳐다보지도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잠깐 올라올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어느 시점이 될지 여기서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언제 한번 또 테마가 형성이 될지. 이러고 지금 뭐 한 달 갈지, 일주일 갈지, 한 달 갈지, 3개월 갈지, 6개월 갈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다 지금 이 종목에다가 물타기를 한다고요? 물타기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여기다 자꾸 이런 데다 자금을 묶으면 안 되거든요. 들고 있는 것도 이게 계속 이걸 잠깐 올랐다가 빠지는 걸 이것 때문에 계속 쳐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앞으로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예. 요번에 정량 10% 정도만 그냥 없다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당분간은 그냥 보유하는, 제가 여기서 글쎄요, 뭐 한 10% 손실 9,000원에 사서 지금 8,000원대니까, 두 자릿수 이제 손실이 지금 넘은 것 같은데 자꾸 이걸 물타기 해가지고 손해 안 보고 여기서 꼭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안 되죠. 그러면은 다른 종목도 들어가서 꼭 그냥 나는 들어가면은 수익 내고 나와야 그냥 직성이 풀려. 수익 안 나면은 끝까지 안 팔아. 그건 안 되죠. 테마주는 안 되면은 팔아야 돼요. 이게 제가 이러고 있다가도 물론 이제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수익도 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이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나쁜 회사는 아닌데 테마주 같은 경우 이러다가 이게 한 6개월, 1년 동안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종목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물타기는 안 된다. 그냥 현재 수준에서 반짝하고 올라올 때 매수가 정도까지 9,000원 정도 전후로 해서 또 한 번 올라오면은 또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오니까 밑에서 움직이면 위에다 대놔야 돼요. 잠깐 올랐다가 금방 종가 되면 또 빠지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런데 본격적으로 나중에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화폐가 뭐 시범사업자 지금 선정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글쎄요, 뭐 제가 구체적인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이제 조금 그 구체화되고 이슈화되고 뉴스화되면은 요 종목도 같이 한번 움직일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 관련 없는 거 아시죠? 예, 실제로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이거 사업자 선정을 삼성 SDS 한다 뭐 그런 기사를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종목은 뭐 움직일 때 저 위에다 9,000원, 뭐 8,900원에다 대놔놓고 빠져나오는 전략. 그렇게 안 하면은 이런 종목들 가지고 쫓아가서 수익 낸다고요? 예, 확률이 10%, 수익 낼 확률이 10%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주미영님, 이제는 이별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우리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할게요. 미련 없이 보내줄 때 이제 잘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조금 그래도 튀어오를 수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본전 정도 왔을 때 우리 잘 보내줘 보도록 하죠.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KMW 올려주셨습니다. 62,000원에 30% 가지고 계십니다. D머니메이커님이 올려주셨는데요. KMW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이 속 썩이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5G 관련해서는 채팅창에서도 꾸준히 5G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전문가님. 일단 KMW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다리면은 당연히 회복될 섹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지난달에 움직임이 나올 때도 모멘텀, 지금 다시 설명해도 모멘텀 같을 것 같아요. 상반기 때 미뤄졌었던 5G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진행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하반기에 대한 집행이 코로나 때문에 또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기다렸다가 또 다시 한번 또 재개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시기가 이제 연말까지 계속 유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주가 흐름상으로 했을 때는 이제는 좀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생각이 돼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증시 흐름들이 좀 아시아 쪽에 외면받는 시장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소외됐던 산업들, 업종군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안 좀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 쉬었던 섹터들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러면은 뭐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면은 뭐 철강, 원자재 관련된 비철금속, 뭐 또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받을 수 있겠고, 소외됐던 업종군들을 본다라면은 KMW 같은 기업들 혹은 뭐 다른 여타 이 산업 섹터들, 조선주들도 최근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면서 낙폭과대 인식이 되고 있어요. 5G도 그런 측면으로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더라도 기다리셔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의 이슈를 떠나서 상반기 때 지연됐던 투자가 하반기 때까지는 계속 모멘텀을 살아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6만 원대 가격대까지는 사실 저는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종목 그대로 좀 쥐고 가시고요.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은 저는 아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비중이 30%이세요.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기약을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은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을 너무 집중하시는 것은 좀 효율적인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고 지금은 그래도 기다리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그리고 올라왔을 때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내려오기보다는요 바닥을 진짜 확인하는 위치였거든요. 그러면 올라온다라면은 조금 더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내심 기대해 본다라면은 지난해 버라이즌 효과가 있었다라면은 AT&T에 대한 효과를 좀 기대해 보셔야 돼요. 올해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예상하시고 조금 더 장기적인 흐름으로 기다리신다라면은 충분히 수익 전환까지도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지난 이 연중 고가를 있었던 연간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정화했을 때는 매수가 회복 기다려 보시고요. 올라온다라면은 AT&T에 대한 뉴스가 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버라이즌 효과도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장기 이평선까지 걸치는 위치, 매물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적으로 했을 때는 66,000원, 67,000원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KMW라면은 기다리셔도 괜찮다. 버라이즌이든 AT&T든 가장 이 활로를 펼칠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 효과거든요. 삼성전자가 이 5G 장비에 대한 공급을 가장 먼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KMW, 뭐 RFHIC, 솔리드, 뭐 HFR, 뭐 이런 기업, 서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같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KMW도 괜찮다는 말씀 이야기 드리고 기다리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 5G에 대한 이야기 할 때마다 이번에는 제발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데 참 오래 기다리고 있는 종목 섹터이죠. 투자 재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데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이 모멘텀이 사라지는 거 아니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조금 더 즐기다 보면 또 달콤한 수익의 보상이 따라올 테니까요. KMW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는 시간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잘 한번 견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증권통에서 태광 올려주셨네요. 매수가는 12,500원, 비중은 10%입니다. 전망과 매도가가 알고 싶어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박동기 전문가님. 자, 태광을 저도 차트를 참 오래간만에 열어보는데 태광을 선정하신 거 보니까 주식 투자 경력이 한 적어도 10년 이상은 되신 예전의 그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굉장히 태광 성강밴드 하면 굉장히 인기가 좋은 우량 기계 회사 쪽이었거든요. 이 회사 지금 관이염새, 그 대형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런 쪽인데 기계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피팅 업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전방 산업이 뭐 해양 플랜트 쪽이라든지 뭐 발전용 또 이제 담수 플랜트 또 그런 쪽에 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산업용 플랜트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전반적으로 좀 경기 민감주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매수 가격이 보니까요 너무 높아요. 지금 이 가격대 12,500원에 들어가셨으면은 그 차트를 최근에 지금 2차전지 쪽 자회사를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자회사를 인수를 해서 2차전지 쪽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지금 해놓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지만은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가격 부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바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고 주봉 흐름을 이렇게 지금 본다 그러면은 월봉 흐름으로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한다 그러면은 요 자리 지금 14,000원 자리는 생각보다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조금 더 이제 보유를 하신다면은 지금 뭐 바로 팔기 조금 아깝다. 좀 그렇다면은 뭐 바로 크게 밀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패턴에서는 지금 21선은 일단 지지가 되니까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 14,000원 최대 목표를 일단 14,000원으로 잡되 매수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만약에 여기서 장이 조금 흔들리고 그러면은 조금 다시 21선만 깨지고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유를 하신다 그러면은 최대 목표치는 14,000원으로 보되 저는 이 자리에서 손실나기 전에 종목 교체가 낫지 않을까. 조금 매수 자리가 부담스럽다. 손실나기 전에 저는 일단 종목 교체 의견이 더 낫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태광까지 오늘의 야한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 진단 함께 도와드렸고요. 또 잠시 후 10시에는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의 신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잘 잡아가는 시간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릴게요. SNS를 통해서 이광무 전문가님 사칭 계정이 계속해서 활동 중입니다. 토마토 측에서도 계속 이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